정의가 마을에 도착한 날은 우연히도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날이었다. 어둠이 깔린 산골 마을 위로 커다란 달이 떠오르자 마을 전체가 은은한 달빛에 잠겼다. 그러나 그 고요한 풍경과는 반대로 마을의 공기는 음산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길을 따라 걷는 정의의 눈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창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이 들어왔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흘기 쳐다보고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낯선 이의 도착을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피하는 모습이었다. 정의는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광장에서 마침내 촌장을 만날 수 있었다. 촌장은 나이 들어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어딘가 피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정의는 자신이 관아에서 파견된 관리라고 밝히며 이곳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촌장은 한숨을 내쉬며 정의를 방으로 들였다. 어둑한 방 안에는 희미한 초 하나가 켜져 있었고 촌장은 촛불 너머로 정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보름날마다 사람들이 사라졌소.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보름달이 뜨는 날만 되면 마을에서 한 명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 장소는 언제나 바로 저 숲속이었지. 정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실종되었습니까? 촌장은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수십 년에 걸쳐 사라진 사람들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소. 사라진 사람들은 마치 땅 속으로 꺼지기라도 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요. 그들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달빛 속 그림자 때문이라 믿고 있소. 정의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의심스러웠다. 달빛 속 그림자라니요? 그건 그저 미신 아닙니까? 촌장은 쓸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신이라면 좋겠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이 보름달이 가장 밝은 밤에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지요.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엔 생명이 없는 듯했고 마치 사람을 부르듯 달빛 속에서 흔들리며 다가왔다고 하오. 그 모습을 본 이들은 마치 홀린 듯 그림자를 따라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소. 정의는 촌장의 말이 점점 신빙성 있게 들려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촌장은 이어서 경고의 말을 덧붙였다. 오늘도 보름달이 떴으니 자네도 이 밤엔 절대 밖에 나가지 말게. 저주받은 그림자가 자네를 홀리지 않도록 말이야. 오늘 밤만큼은 조용히 지내도록 하게. 정의는 촌장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오히려 호기심이 더 강하게 피어올랐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미신이나 전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그 실체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집 안으로 몸을 숨겼지만 정의는 그 금기를 어기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점점 더 고요해졌다. 정의는 모두가 잠든 듯한 어둠 속에서 홀로 밖으로 나섰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걸리자 달빛은 마치 은빛 비단처럼 마을을 휘감으며 그의 발길을 유도했다. 마을 외곽으로 걸음을 옮길수록 그 고요함은 더욱 짙어졌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그의 피부를 감쌌다. 마을 끝자락의 작은 숲에 도착했을 때였다. 정의는 문득 어디선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바람은 불지 않았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문득 저 멀리 달빛에 비친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림자는 나무 사이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무잎이 흔들리거나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도 움직였다. 그것은 확실히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일그러져 있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듯 했으며 정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은 얼어붙고 숨이 막혔지만 그는 그림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달빛 속에서 서서히 실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하지만 얼굴이 없는 머리와 몸만이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였다. 그 형체는 고요히 정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그를 부르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정희는 그 순간 무언가 홀린 듯 발걸음을 움직였다. 그 형체가 그에게 손짓을 하자 그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에 빠져 그 그림자를 따라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림자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치 그 그림자가 그의 발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듯했다. 그림자는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듯 이동했고 정희는 서서히 그 뒤를 쫓아갔다. 발밑에서는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그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점점 더 깊어지는 숲속으로 들어가며 그는 문득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또 다른 형체가 하나 더 나타나 정희를 바라보며 그를 손짓하고 있었다. 그 형체는 오래전에 사라진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다. 하나둘씩 나타나는 그림자들은 모두 다리와 팔이 길게 뒤틀린 기괴한 모습으로 마치 저승에서 헤매고 있는 홀령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하나같이 그를 부르는 듯했고 그들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 흉측하게 일그러진 채였다. 정희는 온몸이 떨렸고 뒷걸음질을 치며 마을로 돌아가려 했다. 그 순간 그림자들은 일제히 그를 향해 다가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와 함께 저승으로 달빛 아래에 머물게 해. 정희는 마침내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급히 몸을 돌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고 몸을 덮치는 소름과 공포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방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날 밤 정희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새도록 창문 밖을 지켜보았다. 달빛 속에서 나타난 그 그림자들의 모습은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떠오를 때마다 온몸에 오싹한 소름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이 되자 정희는 전날 밤 경험한 소름 끼치는 기억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달빛 아래 나타난 기이한 그림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환각이었을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으나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허튼 이야기가 아님을 그는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더 알지 않고선 떠날 수 없었다. 그는 밤에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도 보름달이 밝게 떠오르자 마을 전체가 은은한 빛에 잠겼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찍이 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조차 끄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정희는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한밤중이 되자 밖으로 나섰다. 보름달은 한층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길 위로 드리운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마을 끝자락에 다다르자 주변이 고요해지며 정희는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음을 느꼈다. 마치 어떤 힘이 그를 이끌듯 그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숲 안은 달빛이 드리워져 희미한 빛으로 가득했고 달빛 아래 드리운 그림자들이 나무와 길 위에 기묘하게 춤추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정희의 시야에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나무 아래쪽에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짐승의 그림자일 것이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다. 어딘가 어색하게 비틀린 모습이었지만 확실히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그림자를 응시했다. 그림자는 고요히 달빛 아래에서 서성이다가 천천히 그의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마치 허공을 떠다니는 듯한 묘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다. 그림자는 달빛에 의해 형체가 점점 더 또렷해졌고 마침내 정희는 그것이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무언가 뒤틀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자는 팔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얇았으며 얼굴은 없는 듯했다. 하지만 그 형체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그 어떤 것보다 생생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그림자는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하는 듯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그림자는 바로 그 앞에서 멈추고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비록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림자가 그를 응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공포에 질린 정희는 그 시선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아주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희미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어떤 슬픔과 원한이 담긴 목소리였다. 도와줘, 여긴 차가워 어둡고 벗어날 수 없어.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움켜쥐었다. 그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은 얼어붙은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는 그에게 손을 내미는 듯 천천히 팔을 뻗어왔다. 길고 가느다란 손이 달빛 속에서 불길하게 빛났고 마치 그 손이 자신을 잡아채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순간 정희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림자의 손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서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고 그는 무언가 단단히 붙잡히는 느낌에 몸을 떨었다. 그림자는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었지만 마치 그림자가 그의 몸을 묶어 놓은 듯한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정희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힘껏 손을 떼려 했으나 그림자의 손은 그의 손목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림자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여기서 나가지 못해. 너도 나와 함께. 정희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는 마치 죽은 자의 절규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얽혀 있었다. 그는 가까스로 정신을 다잡고 몸을 흔들며 그림자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러자 마침내 그림자는 손을 놓으며 서서히 물러섰다. 하지만 그림자의 형체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자는 서서히 뒤로 물러서더니 한없이 깊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듯 사라져갔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진정시키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는 이제서야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달빛 속 그림자가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림자가 사라진 그 자리에 또 다른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그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고 마치 그의 뒤를 쫓아오는 듯했다. 정희는 도망치듯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달려갔다. 그의 등 뒤에서 여러 그림자의 손들이 그를 붙잡으려 애쓰는 듯한 공포가 그를 덮쳐왔다. 그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고 그는 그제야 자신의 방에 들어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그는 밤새도록 창밖의 달빛을 경계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달빛 아래 나타난 그림자들, 그것들이 이 마을에 감춰진 무언가의 잔해임을, 그리고 그 잔해들이 매 보름마다 사람을 찾아 돌아온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으며 그는 온몸이 떨리는 공포 속에 밤을 새우게 되었다. 정희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밤 달빛 속에서 자신을 붙잡았던 기이한 그림자와 그들의 슬픈 속삭임은 마치 악몽처럼 그의 의식을 짓누르고 있었다. 창밖에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이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숨죽여 말하는 달빛의 저주가 사실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며칠 뒤 그는 마을에서 오래된 전설에 얽힌 진실을 알기 위해 촌장을 찾아갔다. 촌장은 처음에는 선뜻 이야기하기를 망설였지만 정의의 간절한 설득 끝에 마을의 비밀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래전 이 마을에 큰 기근이 닥친 적이 있었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고 살기 위해 신령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올리기로 했지요. 하지만 그 의식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소. 마을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은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였지요. 정의는 충격에 휩싸였다. 제물로 사람을 바쳤다는 사실은 너무도 끔찍했고 그 사건이 마을의 저주로 이어진 것임을 직감했다. 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설명했다. 아이를 제물로 바친 날 밤, 그 어린아이는 달빛 아래에서 마지막 울음을 터뜨리며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 채로 원한이 되었소. 그 이후로 이 마을에서는 보름달이 가장 밝은 날마다 그 아이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나타나기 시작했소. 그 그림자는 점점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하나둘씩 그들을 자신의 곁으로 데려갔소. 정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그저 전설로 치부했던 이야기가 실은 마을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비롯된 비극임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저주의 그림자가 실종된 마을 사람들의 혼령이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을을 벗어나지 못한 한이 달빛에 의해 드러난다고 여겼다. 그날 밤 정의는 마침내 결심했다. 저주받은 마을의 진실을 밝혀내고 저승을 떠도는 그림자들을 달래기 위해 그는 저주가 시작된 그 장소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촌장은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정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는 신령에게 제물이 바쳐졌다는 마을의 깊은 숲속 오래된 제단이 있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밤이 되자 숲은 깊은 어둠과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보름달이 다시 떠오르고 은은한 달빛이 숲 전체를 비추기 시작했다. 숲을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 걷던 정의는 드디어 제단이 있는 자리에 다다랐다. 그곳은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잡초와 덩굴들이 제단을 뒤덮고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돌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정의는 제단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곳에서 무언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람 한 점 없는 숲속에선 가끔씩 들려오는 낙엽 밟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그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던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깊은 울음소리, 그것은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정의는 정신을 가다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다시금 보름달 아래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뒤틀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혼령이 환생한 듯 정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림자는 고요히 마치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듯한 움직임으로 서서히 다가오더니 멈췄다. 정의는 그 그림자가 이곳에 얽힌 비극의 흔적임을 깨달았다. 그림자의 기운은 어딘가 슬프고 고통에 가득 차 있었으며, 정의는 그 한을 느끼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주받은 영혼들이여, 이곳에 묶인 원한이여, 부디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저승으로 돌아가십시오. 그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 없는 형체에서 들려오는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정의의 귀에 울려 퍼졌다. 왜 나를 버렸소? 그 목소리에는 무서운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정의는 저주받은 어린 혼령이 사람들에게 버려졌다는 한을 품고 이곳을 떠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으세요. 당신이 기다리는 그들은 이미 저 세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림자는 마치 안식을 찾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제단을 둘러싼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다. 달빛이 숲을 비추는 동안 정의는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림자들은 이승에 대한 원한을 마침내 내려놓은 듯 고요히 제단을 떠나갔다. 정의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달빛 아래서 떠돌던 그림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제단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숲을 빠져나왔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보름날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달빛 속 그림자의 전설은 이제 사라졌고,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얽매었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하지만 그 비극의 역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사람들은 여전히 창가에 촛불을 켜두었다. 그것은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달빛 속에서 안식을 찾은 영혼들을 위한 추모의 의미로 남았다. 정의는 마을을 떠나면서도 그날 밤의 기억을 잊지 않았다. 달빛 속에서 떠돌던 원혼들과 그들의 한이 그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다.